도구와 일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도구는 이제 지뢰랑 생긴 거는 도르래처럼 생겼는데 원리는 이제 지뢰의 원리를 이용하는 축바퀴가 나올 거예요.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제가 강의를 올릴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잠깐 얘기했던 도르래. 근데 이 도르래가 고정 도르래, 움직 도르래, 그 다음에 이들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 도르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빗명. 한 요 정도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이제 도구와 일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끝날 텐데 먼저 지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근데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일단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이제 일의 원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교재 순서상 아마 일의 원리가 처음에 나와야 되는데 맨 끝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원리란 사람이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하나, 간단하게 쓸게요.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하나 아니면 도구 없이 사람이 직접, 다 중간 생략할게요. 직접 일을 하나 일의 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은 조건이 있어요. 도구의 이제 무게나 그 다음에 마찰을 무시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도구를 이용해서 일을 하나 사람이 직접 일을 하나 일의 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분명히 뭐 힘이 적게 들거나 아니 뭐 거리의 이득을 보거나 아무래도 뭔가 편리한 점이 있으니까 사용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지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지뢰의 3요소부터 하셔야 돼요. 지뢰는 물체가 놓여 있는 작용점과 그 다음에 받치고 있는 받침점, 힘을 주는 힘점, 이 세 가지 3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푸시려면 이 지뢰의 원리, 지금 이 공식이 바로 이 지뢰의 원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이론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직접 문제를 다뤄보고 그 다음에 유형을 익히시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운 단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뢰의 원리란 여기 이제 W라고 나와 있는 무게입니다. 무게. 지뢰의 원리는 밑에 이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걸 한번 이제 다 함께 선생님이랑 함께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지뢰의 원리는 무게 곱하기 작용점부터 어디 사이 거리. 받침점이죠. 그냥 작밭이라고 쓸게요, 선생님이. 작용점부터 받침점까지의 거리를 곱한 것이나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 곱하기 보고 계시죠? 힘점에서 받침점까지 거리 여기서 이제 B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힘점에서 받침점까지 거리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뢰의 원리거든요. 그럼 이제 밑에 보시면 이 지뢰의 원리를 정리하면 결국에 이 지뢰의 원리를 정리하면 저는 이제 말로 써볼게요. 이 지뢰를 이용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무게 곱하기 B분의 A가 되는 거죠. B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였냐면 힘점에서 받침점까지 거리 분의 그렇죠. 어디 사이 거리? 작용점부터 받침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수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힘이 적게 들려면 도구를 이용해서 힘이 적게 들려면 분모값이 커야지만 이 값이 커야지만 힘이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아래 나와 있죠. 우리가 받침점에서 힘점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리가 어쩔수록 멀수록 선생님 도대체 어느 거리 얘기하나요? 이 그림에서는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받침점이 작용점과 힘점 사이에 있는 경우가 1종 지뢰거든요. 지뢰가 총 3종이 있는데 이 종수를 나누지 않는 학교도 실은 있긴 해요. 이게 가장 1종 지뢰가 기본입니다. 1종 지뢰의 경우는 힘점에서 받침점까지 이제 그림에서 B가 되거든요. 이 B 거리가 길수록 멀수록 그렇죠. 뭐가 적게 든다? 힘 F가 적게 든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뢰를 이용하면 1종 지뢰를 이용하면 힘이 적게 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수업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힘이 적게 들어도 결과적으로 일의 양이 같단 말이죠. 그럼 이 힘이 적게 든다는 거는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아, 무엇의 손해를 보겠구나? 그렇죠. 지뢰를 움직인 거리가 길어져서 결국에는 거리의 손해를 보는 거죠. 하지만 힘이 줄어들 만큼 거리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해준 일의 양에는 변함이 없다. 그것이 무엇의 원리다? 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그림이나 이런 게 화면이 지저분해서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이제 지뢰의 원리 일단 하나 알아두라 그랬어요. 다 같이 말로 한번 해볼게요. 지뢰의 원리는
무게 곱하기 작밭, 작용점부터 받침점까지 거리한 것은 힘 곱하기 힘밭, 힘점에서 받침점까지 거리한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한 F는 무게 곱하기 힘밭분의 작밭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받침점에서 힘점까지 거리, 즉 요 B가 길수록 결국에는 힘이 적게 든다. 그런데 이제 지뢰로 움직인 거리, 우리가 여기 보시면 S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거의 수학이죠. 삼각형의 닮은 비가 활용이 되는데 이때 여기 올라간 높이가 H입니다. 제가 이제 말로 써볼게요. 기호를 익숙해 하지 않으셔서 물체가 올라간 높이 대 그 다음에 지뢰를 이용해서 이동한 거리는 여기 보시면 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요? 그쵸? 우리가 작용점에서 받침점까지 거리한 것과 그 다음에 받침점에서 힘점, 지금 힘점에서 받침점까지 한 것에 이게 이제 비례식이 세워져요. 다시 한번 갈게요. 지금 높이가 만약에 1이고 여기에 이동한 거리가 제가 임의로 숫자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1대 3이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여기 작용점부터 받침점까지 길이가 제가 임의로 막 하는 거예요. 10cm다. 그러면 1대 3의 비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지렛대 받침점부터 힘점까지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cm가 되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높이랑 이동거리의 비율이랑 이 지렛대 길이 비율이 어떻다고요? 삼각형의 닮음으로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를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일의 결국에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힘 곱하기 거리 한 거나 무게 곱하기 높이 한 거나 같다는 얘긴데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무게가 B분의 A만큼 줄어든 만큼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보다 지금 힘은 B분의 A만큼 지금 이득을 봤어요. 이만큼의 이득을 봤는데 이 물체를 이동시킨 거리 S는 실제로 올라간 높이보다 A분의 B만큼 손해를 본 거죠. 결국에는 해준 일의양은 어떻다고요? 같다. 이게 무엇의 원리다? 그렇죠. 이것이 일의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려워하기 때문에 다음에 문제를 좀 다뤄드릴 거고 선생님이 어차피 이 강의는 어려워하는 아이들 때문에 제가 이제 급하게 찍는 거고요. 어차피 선생님하고 이제 1대1이나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설명해주면 훨씬 쉬우실 거고요. 이제 다음으로 지뢰의 종류를 설명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굳이 학교 선생님이 이 지뢰의 종류를 3종으로 나누지 않으면 굳이 여러분이 이거를 뭐 외우려고 하시진 않아도 되는데요. 뭐는 꼭 알아두셔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종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렇게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도구를 이용한 예냐면 이게 뭘 이용한 거다? 그렇죠. 지뢰를 이용한 예라는 거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외우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한번 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일종 지뢰는 제가 한번 여기다가 한번 지렛대를 그려볼게요. 일종 지뢰는 여기가 무슨 점? 작용점, 받침점, 힘점이 되겠죠. 그런데 일종 지뢰는 받침점이 작용점과 어디 사이에 힘점 사이에 있죠. 이게 지금 일종 지뢰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받침점이 작용점 앞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게 몇 종 지뢰냐면 이게 2종 지뢰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1종하고 2종에 있는 받침점이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받침점이 힘점 뒤로 가면 요거는 3종 지뢰가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셨다면 선생님이 받침점부터 어디 사이 거리가 그렇죠. 받침점부터 힘점 사이 거리가 어쩔수록 이 사이 거리가 이게 어째야 길어야 뭐가 적게 든다 그랬냐면 길어야 선생님이 힘이 적게 든다 그래서 이득을 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3종은 오히려 훨씬 지금 이 길이가 짧아 버리고요. 가장 길이가 긴 게 2종이죠. 그래서 2종은 1종보다도 오히려 1종보다도 힘이 더 적게 들어요. 힘이 굉장히 적게 듭니다. 그러면 이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힘이 적게 들지만 실제로 이 지렛대를 우리가 이렇게 눌러줘야 될 거리 이 거리는 훨씬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일의 양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모든 도구는 힘의 이득을 본다. 이런 문장이 나올 거예요.
모든 도구는 힘의 이득을 본다. 그러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우리가 도구 중에서 앞으로 배울 도구 중에서요. 듣고 계시죠?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3종 지뢰나 앞으로 배울 그 다음에 고정 도르래 그 다음에요. 지렛대라고 할지라도 또 보세요. 지렛대라고 할지라도 작용점과 받침점의 정중앙 1대1의 비율 즉 정중앙 1대1의 길이 비로 이렇게 받침점이 있을 때는 힘이 적게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잘 봐두셔야 돼요. 모든 도구가 힘의 이득을 보는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3종 지뢰는 얘는 힘이 많이 듭니다. 얘는 힘이 어떻다? 오히려 더 물체의 무게보다 많이 든다는 거죠. 대신에 힘이 드는 대신에 거리가 짧으니까 3종 지뢰의 장점은 아주 물체를 빠른 속도로 이제 신속하게 이동거리가 짧으니까 이동시킬 수 있고 이제 3종 지뢰는 정교한 작업도 할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2종 지뢰는 지금 받침점부터 여기 그림을 보시면 받침점부터 힘점까지 거리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산하실 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줘야 되고 1종 지뢰를 이제 볼게요. 가위, 장도리, 손톱깎이.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 남학생들은 좀 알 텐데 우리가 뭐 펜치라는 거 있어요. 펜치, 철사 자르는 거거든요. 글씨가 잘 안 써져서요. 나중에 제가 펜 하나 새로 살게요. 보자. 이제 펜치라든가 그 다음에 니퍼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일종 지뢰고 작두 아실까요? 약재 같은 거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병따개. 그 다음에 손수레인데 발이 하나밖에 없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큰 스테이플러 있거든요. 작은 거 말고 큰 거. 이게 2종이고 핀셋이라든가 젓가락이라든가 낚싯대. 그런데 사람의 팔 있죠. 우리 사람의 팔도 3종 지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